여기서 수업료를 아끼는 진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곽 과장입니다. 이들입니다. 수업료는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교육기관마다 전부 다 다른 게 수업료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되는 원격 평생교육원이냐 아니면 현장 출석으로 진행되는 평생교육원이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는 원격 평생교육원에서조차도 전공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인문계냐 이공계냐 그리고 예체능이냐에 따라서 등록금이 다 다른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되어 있는 전공 과목당 학비는 인문계열 과목당 15만원, IT계열 과목당 15만원에서 20만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져요. 20만원에서 30만원, 체육학 21만원에서 45만원, 미용학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원마다 장학 혜택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많이 감면이 되신다라는 거, 일반 대학교에서 한 학기 등록금 한 5분의 1 수준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교육원에서 패키지 상품이라 해서 학비를 한 번에 내면은 할인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2년제 과정 진행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선 2년 동안의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비를 한 번에 내라. 뭐 이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환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냐면 살 때는 할인가를 사셨다가 환불을 받으실 때는 정가로 환불을 받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발생되시는 거죠.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정가가 9만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교육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0과목을 수강을 하면은 60만원으로 할인을 해주는 패키지 상품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5과목을 이수한 시점에서 나머지 5과목을 들어야 되지만 환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0과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60만원의 교육비를 냈으니까 아직 듣지 않은 5과목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면 30만원이 환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실제 환불 금액은 책정되어 있는 정가에 의해 이수한 5과목에 대해서 45만원의 교육비가 들었다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5과목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비 환불 금액이 15만원으로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학점 취득 방법이 다양해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하시려면은 대표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이나 학자금 대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급 조건이 되신다면은 연간 35만원 지원금이 나오셔서 도움이 되시긴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낮은 이율로 시간을 두면서 상환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실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요긴하게 활용해 주시고 계셔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학점은행제는 이 학점 취득 방법이 다양한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같이 활용을 하면은 적게는 한두 학기에서 길게 2년에서 2년 반까지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곧 교육비를 아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플래너 선생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학점 취득 방법에는 스펙도 올릴 수 있고 전공 학점으로도 인정이 되는 학점 인정 자격증 취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경 테스트나 환경 테스트 아니면 텔레마케팅 관리사나 SMAT 1급 또는 CS 리더스 관리사 같은 자격증들이 있고요. 이 자격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 학점이 높거나 난이도가 낮아서 취득하시기 좀 수월하시거나 아니면 시험 일자가 좀 많아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IT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네트워크 관리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웬만하면 국가기술 자격증, 전기, 안전공학, 소방 및 소방 설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이시라면 전부 다 학점 인정도 되시기 때문에 취업하실 때에도 유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취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 따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시간과 비용 줄이면서 과정 진행할 수 있는 자격증 맞춤으로 알려드릴게요.
교육비를 흥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학점은행제도 대학과 동일한 제도라고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일반 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등록금을 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저 등록금 할인해 주세요 랑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가족들을 서포트하듯이 정말 사명을 다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장학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선이 있어요. 그 밑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점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신 이유가 본인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학위를 취득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정확한 플랜까지 받아보시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받고자 하시는 과정이 있으시면은 비용이랑 시간 모두 다 아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문의들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생생한 교육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